현역가왕 2 결승 진출자 5명 최종 확정. 최종 우승자는 누구? 영상에는 MBN 현역가왕 2분 준결승 1라운드 1, 한 장르 대첩 대결 매칭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현역들의 모습이 담겼다. 먼저 세미트롯 1 대진 주인공으로 김경민이 일어났다. 노지훈이 장난으로 일어나자 김수찬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라며 극대노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경민의 상대는 환희였다. 김경민은 가요계 대선배님이시지만 제가 이겨보도록 하겠다 라고 다짐을 전했다. 세미트롯 2 애녹의 상대는 최수호였다. 최수호는 제일 피하고 싶었다. 붙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붙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했다. 나태주는 제녹 형님이 조금 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수호 강하다라고 말했다. 애녹은 막내인데 나는 최수호의 말에 막내잖아. 형답게 할게 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최수호는 막내니까 막내의 패기를 보여드리겠다 라고 맞섰다. 정통 트롯 1 대진은 김준수 노지훈이었다. 김준수는 독감으로 인해 현장에 오지 못한 상황. 영상 통화를 걸어 서로를 확인했다. 정통 2는 강문경 박서진의 대결이었다. 두 사람의 대진이 확정된 후 박서진은 맨날 하던 거 보여드려도 되겠어요? 라고 도발했고 현장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강문경은 잘 부탁드립니다. 장구의 신님디라며 젠틀하게 받아쳤다. 댄스 트롯을 선택한 현역은 김수찬과 나태주였다. 나태주는 오랜만에 촬영장에 지진 한번 내겠다 라며 주 종목이다 보니까 사뿐히 지르밟고 가겠다 라고 말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김수찬은 요즘 계속 돌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돌아가세요.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국악대전은 신유 진해성으로 결정됐다. 신유는 국악을 뽑으면서 혜성이만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말했고 진해성은 나랑 똑같은 생각하셨다. 나도 신유 형님만 아니면 된다고 했다 라고 이야기했다. 발라드 트롯은 신승태 제하의 대결이었다. 신승태는 너무 진부하다라고 말했고 제하는 형도 마찬가지다라고 받아쳤다. 신승태가 너무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하자 제하는 이제 발라드 트롯 못 부르게 해드리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신승태가 발라드 트롯을 처음 부르는 것 같다고 하자 제가 뻔하게 이겨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현역가왕 2분 11회에서 공개된 결승 진출자는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해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애녹이다. 현역가왕 2부는 당초 12부작으로 편성됐으나 1회 연장을 결정. 총 13부작으로 방영된다. 2. 김다현 진해성 서로 닮은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현역가왕 시리즈 대표곡 등극. 가수 나훈아의 명곡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꼭 불러야 할 노래로 떠올랐다. 최근 가수 진해성은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2에서 이 곡을 선택.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으며 1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진해성은 11일 방송한 현역가왕 21회에서 나훈아의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선곡했다. 치열한 경연 한복판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진해성은 잠시 쉬어가듯 힘을 뺀 무대로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작곡가 윤명선은 진해성의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 현역가왕 2에서 지금껏 보여준 그의 무대 중 최고라고 극찬했다. 서른도, 주현미 등 다른 심사위원들의 호평까지 받은 진해성은 총점 605점 중 568점을 획득하며 1위로 올라섰다.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전작 현역가왕에서도 김다현의 인생 무대에 오른 적이 있다. 노래를 너무 잘 부르려고 한다며 서른도의 혹평을 받은 김다현은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무대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한 단계 성장했다. 공교롭게도 김다현이나 진혜성 모두 미스트롯 2와 미스터트롯 2 및 3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두 가수 모두 현역가왕과 현역가왕 2에서 수차례 탈락 위기를 겪었다. 김다현이나 진혜성은 몇 번이나 패자부활전을 치르며 결승까지 올라가 팬들을 가슴 졸이게 했다.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이제 짐을 좀 내려놓고 느긋하게 돌아보자는 나훈아의 철학을 담았다. 김다현. 진혜성의 사례로 향후 경연 프로그램에서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인데 사실 전부터 노래 예능에서 실력파 가수들이 무대에 올린 곡이다. 대표적인 가수가 박서진과 손태진이다. 손태진은 MBNO 불타는 장미단에서 가창력을 총동원해 이 노래를 들려줬다. 손태진은 첫 소절부터 감탄이 터지는 편안하면서도 묵직한 음색으로 원곡의 감동을 살렸다. 박서진은 TV조선 미스터 로또에서 같은 곡을 불렀다. 박서진은 특유의 진득하게 깔리는 목소리로 나훈아와는 느낌이 전혀 다른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선보였다. 3. 블랙하트 나경은 인정 유재석 송은이. 찐친 케미 대 폭발, 식스센스 4, 종합. 식스센스 4 유재석과 송은이가 무해유쾌한 티키타카를 선보였다. 13일 오후 TVN 예능 식스센스 시티투어 이하 식스센스 4가 첫 방송됐다. 이날 유재석과 송은이는 두 사람의 모교인 서울예술대학교 앞에서 오프닝을 열었다. 송은이는 나는 연기과고 재석인 방송연예과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 추억이 있다. 한 번은 친구들이 KBS 공채 붙은 친구라고 해서 눈을 돌렸더니 유재석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정장 입고 교정을 어슬렁거리며 걸어 다니더라. 이미 슈퍼스타처럼 하고 있었다며 당시 유재석의 모습을 흉내냈다. 이후 두 사람은 다른 MC인 미미고 경표를 만나러 한 카페로 향했다. 이때 송은이는 경표가 유명한 재석이 팬지라고 운을 댔다. 고경표는 맞다. 유재석이랑 MC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 역시 고경표가 자신의 팬임을 알고 있다며 예전에 놀러와 할 때 그 세트장 옆에서 경표가 시트콤을 찍었다고 회상했다. 고경표 역시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 너무 감동했다. 완전 신인이었는데 경표야라고 불러주셨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를 듣던 유재석은 무언가 생각난 듯 경표도 거기서 시트콤을 찍었는데 광수도 그 옆에서 시트콤을 찍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시트콤 출신이더라 라며 공통점을 찾아낸 후 웃음을 보였다. 이후 네 사람은 첫 번째 미션을 위해 버터에 미친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한 삼겹살집에 도착했다. 이 식당은 이름에 걸맞게 한 달에 최소 40kg의 버터를 사용한다고. 주문한 버터, 숙성 삼겹살이 등장하자 유재석은 너무 느끼할 것 같다. 먹을 수 있냐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에 사장님은 소금 빵 한 개에 들어가는 양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유재석은 첫입은 소금에 찍어 먹어보라는 사장님의 제안에 짤 것 같다며 거절했다. 이후 미미가 특제 소스를 추천하자 유재석은 아까 특제 소스 찍어 먹으려 했는데 소금을 주셨다며 뒤끝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유재석이 같은 말은 반복하자 고경표는 형님 아직도요? 라고 되물었다. 이에 미미는 오늘 100번 말씀하실 거다. 지금 92번 남았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송은이는 그냥 먹어. 나
경은 씨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말에 웃음을 안겼다. 이에 유재석은 경은 씨가 TV 보면서 썬니 맞아요라고 할 거다라며 웃음을 보였다. 그렇게 네 사람은 삼겹살집에서 풍족한 식사를 마쳤다. 이후 다음 미션 장소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이동했다. 만족스러운 식사에 미션을 잊은 네 사람. 이때 송은이가 자 근데 여긴 진짜일까? 가짜일 수가 없는데 라며 의심을 시작했다. 그러자 나머지 세 사람도 다 맞네? 미션을 잊고 있었네. 여긴 진짜 같다. 아닌가? 라며 아리송한 모습을 보였다. 함께 고민하던 미미는 갑자기 다 의처증 걸릴 것 같아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고경표가 그게 맞는 말이니? 라고 되물었고 유재석은 의심이 간다는 뜻이지 라며 웃음을 보였다. 미미는 맞다. 의심을 이야기한 거다. 이라고 맞장구를 쳐 폭소를 유발했다. 4. 이혼 숙녀 캠프 걱정 부부 아내 시 모숙줄 나더니 결국 궁지 몰렸다. 밤TV 1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에서는 8기 걱정 부부가 각자의 변호사와 만나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걱정 아내는 자신이 생각하는 남편의 유책으로 각종 범칙금과 고지서 미납, 남편의 유전병력, 남편이 무지했던 유전병력, 남편의 폭언, 남편의 폭행 등을 주장했다. 앞서 걱정 아내는 남편과 시댁이 자신에게 유전병을 속였다며 시어머니가 병의 근본인데 숙주가 아니냐고 쏘아붙여 충격을 안긴 바. 아내는 변호사에게 남편이 벌칙금을 안 내서 고지서가 계속 날아온다. 그걸 채우기 위해 대리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계속되는 게 싫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 측 변호사는 남편분이 벌칙금 문제를 극복하려고 대리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과 관련해서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아내분의 유책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유전병으로 인해 쌍둥이 자녀가 병을 갖게 됐다며 새로운 유책 사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남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병을 몰랐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고 맹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유전병을 몰랐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남편의 유책 사유는 유일하게 폭언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아내가 남편의 언어 폭력 내용을 집안 곳곳에 대자보로 만들어 붙인 상황.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런 행동이 오히려 소리 없는 폭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걱정 남편은 자신 측 변호사를 만나 아내의 과장된 언행에 대해 호소했다. 변호사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은 제가 A라고 말하면 아내는 B, C, D를 주장한다. 그렇게 소설을 쓰는 것 D라고 토로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 사유가 훨씬 많아 보인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아내가 항상 나는 유책이 없다. 내가 욕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내가 불리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상담 소감을 밝혔다.